최근 서울 원룸 오피스텔이 핫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안 오른다는 편견이 있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실제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룸 오피스텔마저도 오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오를지 지금 투자해도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저의 의견도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원룸 오피스텔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려고 알아봤지만 결국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원룸 오피스텔의 장점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아직 가격이 안 올랐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저렴하고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미 오른 곳보다는 아직 안 올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오르지 않은 원룸 오피스텔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피스텔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 프로지오시티라는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총 36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식인 오피스텔인데요. 2015년 대비 현재까지 거의 안 오른 실거래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마포구의 아파트는 3배까지도 오른 상황에서 원룸 오피스텔은 정말 하나도 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신촌 프로지오시티 원룸 오피스텔은 2억 3천만 원에서 현재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2015년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는 약 6억이 넘는 금액에서 17억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물가 상승률, 토지비 상승, 건축비 상승 등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으며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습니다. 입지도 괜찮고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있어 왔음에도 전혀 안 올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수혜를 입는 상품들의 유동성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또한 현재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이 1주택을 사면 1%, 조정지역 2주택을 사면 8%, 조정지역 3주택을 사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태생은 오피스이기에 상업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가와 같은 취득세인 4.6%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건 오히려 손해이지만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건 취득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면 12%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4.6%만 내면 되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12%의 취득세까지 내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정말 부담이 되는데 4.6%의 취득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종부세의 장점도 있는데요. 이건 각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태생은 상업용이라 재산세가 상업용으로 빠져서 주택분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도 안 나오는 건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측면에서는 상업용 시설로 간주가 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되는데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몇백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종부세는 큰 장점이 되고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로 인해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비혼자도 늘어나고 결혼 연령도 늦어져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모두 알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 투룸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오피스텔을 오려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요. 서울의 경우 땅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건축 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더더욱 공급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건설사도 남는 게 있어야 건설에 적극적이겠죠. 이렇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가장 강력하고 심플한 원칙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에는 장점만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도 한번 말해볼게요. 원룸 오피스텔 투자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인상입니다. 원룸 오피스텔도 본질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이 일정한 월세를 주 수익으로 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을 역산해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고 그 수익률이 6%이면 매매가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6%는 2억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월세를 올리던가 수익률을 올리면 매매가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월세가 내려가거나 수익률이 내려가면 매매가 또한 내려가게 되겠죠.
또한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 순이익은 줄어들고 수익률 또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수익률은 매매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물론 투자 가치가 상승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만큼 월세가 더 많이 증가하면 이 또한 상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이 확실한 시기에는 수익형 원룸 오피스텔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투자의 두 번째 리스크는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이 점은 리스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두 번째로 투자 수요가 붙어서 매매가가 올라간다. 전세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으면 보증금 2억 이하에 한해서 대출 금리를 2.2%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2억 이하라면 분명 2억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고 매매가 또한 2억까지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혹은 투자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상황에서 거래도 잘 안되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3억까지 오른다면 차라리 서울 출퇴근 가능한 경기도나 서울 외곽의 저렴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대체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가 상승을 막는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에 투자 수요가 붙을 것이다 혹은 안 붙을 거다라고 그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는데요. 이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번 정부에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혜택이 나오면 투자 수요는 확실히 붙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형 원룸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저도 서울 원룸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오피스텔 투자는 제 투자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원칙은 편한 투자가 아닐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사두고 신경을 쓰지 않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위주로 아파트 투자를 해왔고 상가 또한 신축의 구분 상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편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괜찮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두면 매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뭘 수리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연락이 거의 올 일이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다 새 거라서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 할 일이 없고 구분 상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웬만한 건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러 다니기도 시간이 많이 들고 세입자 관리와 여러 가전기기 수리와 같은 오피스텔 관리까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한 취득세, 종부세 등의 세금 이점이 없어지면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소형 원룸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차라리 더 상품성이 좋은 아파텔과 같은 상품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 투자 성향상 맞지 않은 상품이라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서울 원룸 오피스텔은 오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